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CS 6 버전 강좌. 자,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벡터 그래픽과 비트맵 그래픽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제가 급하게 급조해온 샘플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벡터 그래픽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비트맵 그래픽입니다. 자, 왼쪽의 샘플 그림과 오른쪽 샘플 그림을 보시면은 한눈에 보시기에도 어떠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러스트 같은 느낌이죠. 카툰 비슷한 느낌이 나고요. 오른쪽에 있는 비트맵 그림은 사진입니다. 사진. 완전히 사진입니다. 굉장히 다채롭고 화려하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표현해내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벡터 그래픽은 어딘가 좀 단조롭기도 하고 이처럼 이렇게 다채롭거나 이제 뭐 화려하지는 않죠. 물론 벡터 그래픽에서도 이렇게 다채롭고 화려한 그래픽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손도 많이 가고 만들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런 그림 그리라고 하면은 못한다고 하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힘듭니다. 그 포토샵에서 이런 그림 그리기는 쉽냐? 쉽지는 않죠. 이건 사진이잖아요. 근데 사람 얼굴을 요즘 뭐 하긴 뭐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인물 얼굴 같은 거 이제 스케치 해가지고서는 사진처럼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고 굉장히 고급 기법입니다. 그 정도 하시려면 시간 꽤 걸립니다. 하지만 포토샵에서는 그보다는 좀 쉽죠. 더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비트맵 파일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채로운 색을 표현해 낼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는데요. 자, 최대한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네모난 이제 점이 보이시죠? 픽셀이라고 합니다. 비트맵 파일을 근간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 픽셀이라고 하는데 이 픽셀은 한 픽셀에 한 가지 색깔만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변의 색깔들을 보면은 이 색깔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린 색깔들이 이렇게 인접해 있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쁜 멋진 그림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회색으로 글씨를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트맵 파일의 단점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풀 HD 모니터 해상도가 1920에 1080이죠. 1920에 1080. 이 파일을 비트맵 파일을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될 때 각각의 위치 정보, 픽셀의 위치 정보에다가 색값을 기록을 해서 넣게 되는데 1920에 1080 픽셀이라고 이미지를 가정을 한다면은 전체 픽셀 수는 약 200만 개가 됩니다. 200만 개의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일에다가. 자, 요즘 우리들이 흔히 스마트폰도 이제 지금 1300만 화소거든요. 그리고 좀 괜찮다는 디카들, 컴팩트 디카나 DSLR 같은 경우에는 1600만, 2200만, 2400만. 자, 이런 화소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제 5000 픽셀에 3600 정도 되면 1600만 화소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 수치가 대략 나오는데, 자, 5000 곱하기 3600 하면 약 1800만의 수치가 나옵니다. 자, 이거 1800만이라는 수치를 그림 파일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가로, 세로 해상도가 늘 때마다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저장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맵 파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파일들, 대형 출력용으로 사용되는 파일, 예를 들어 3만에 뭐 6만 정도 되는 파일을 기록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뼈가 빠집니다. 컴퓨터가 아마 쓰러질 거예요.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10m에 6m에 해상도를 300dpi로 저장을 해 보시면은 그 예상 그 용량 수가 나오는데 아마 몇 기가 될 거예요. 몇 기가. 자, 1800 화소. 예전에 이제 200만 화소 디카가 나왔을 때 사진 한 장당 저장 용량이 약 1메가가 좀 안 됐었는데요. 지금 2000만 화소 카메라에서는 저장 용량이 JPG라는 압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장하게 되면은 10메가에서 16메가 정도 납니다. 예, 파일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고 굉장히 큰 대형 출력에서 깨지지 않게 출력을 하려면은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를 굉장히 높게 잡아야 되는데 그만큼 사용하는 PC나 시스템에 이제 무리를 주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다채로운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벡터 그래픽은 모든 정보를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각각 객체에, 자 여기 뭐 하트가 굉장히 여러 개 있죠.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 사용된 객체의 수가 이만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들의 이제 위치 정보와 색값들을 파일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수학적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더라도 자 최대한 확대하게 되면 일러스트에서 6400%까지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깨지지 않고 부드러운 외곽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맵 파일로 이 정도 해상도에서 이렇게 매끄러운 선을 표현을 해내려면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뭐 가능할까요? 하지만 용량이 굉장히 커지겠죠. 자, 요즘에 이제 어도비 이제 뭐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벡터를 혼용해서 쓰고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점차 이제 레스터 효과를 많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샘플에 보이는 Y라는 글자 뒤에 있는 이 섀도우 효과 있죠? 그림자 효과가 이거는 엄연히 따지자면 이제 레스터 효과죠. 벡터 효과가 아닙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문서에서 지정해 놓은 레스터 효과 해상도 값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자, 이 정도에서 이제 픽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좀 더 이제 다채로운 표현을 이제 위해서 표현의 이제 한계를 넓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도비에서 이제 일러스트에도 이제 이러한 많은 비트맵 효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일러스트 파일도 점차적으로 이제 용량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효과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벡터만으로 저장이 된다고 하면은 파일 용량의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이제 출력 소프트웨어 립 같은 프로그램에서 해석을 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러스트로 제작된 파일들은 이제 뭐 대형 출력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저도 이제 실제 업무에서 그런 분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프로그램은 이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이제 코렐드로우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플래시도 이제 벡터 기반으로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요. 코렐드로우보다 이제 일러스트가 이제 한 발 빨랐죠. 빨리 시작해가지고 산업 표준으로 자리를 잡는 바람에 코렐드로우가 이제 뒤로 밀렸습니다. 코렐드로우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일러스트에 없는 막강한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CI 매뉴얼 같은 거를 이제 대기업으로 받는다든지 했을 때 보면은 거의 다 이제 AI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러스트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원본 그대로 열리지만은 코렐드로우 같은 데서 열었을 때는 약간의 왜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메쉬라든지 일러스트에서만 사용 가능한 어떠한 기술들로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코렐드로우에서 완벽하게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왜곡돼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일러스트. 자, 이런 벡터 기반 파일 포맷 종류에는 CDR, 코렐드로우가 있고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AI 파일과 EPS 파일 주로 이 두 가지를 생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맵 파일 포맷으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BMP, JPG 같은 경우에는 색상 모드 두 가지를 다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CMYK로도 저장이 가능하고 RGB로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투명도를 보존할 수 있는 PNG 파일과 256 색상의 움직이는 모양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GIF 외에도 이제 다양한 포맷이 있죠. 이 비트맵 파일 포맷을 다루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고 뭐 페인터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포토샵 그리고 뭐 페인트샵 프로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도 제작할 때 이제 벡터 형태로 파일을 보존을 하지만은 결국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 출력 과정에서 레스터 이미지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벡터 그래픽과 비트맵 그래픽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